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이 상정돼 있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합니다. 이 검찰 개혁안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립을 하다가 결국 지난 17일에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해냈죠. 이로써 오늘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원천 배제인데요. 이로써 결국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대부분 삭제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다, 사건 은폐 가능성을 견제할 장치가 좀 사라진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지금 이게 사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이제 누더기로 만드는 그런 계약들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말 이제 자신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이 민생을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계속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 보내려고 참 이렇게 사법 체계 자체를 그냥 다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유감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안 수사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로 결국은 봉합해둔 형국이어서, 글쎄요, 저는 이 균열점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우리 당에서는 이제 추진하게 될 텐데,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필리버스터마저도 민주당의 거대 의석으로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이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당무에 좀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는데, 이제 보안 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좀 미뤄지면서 땜질식 입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던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인지수사, 즉 누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 사람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러한 인지수사를 했던 특수부 같은 경우는 권력의 사냥개로 이용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특수부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 이것이 중론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픈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데 아예 그냥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건 검찰 개혁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검찰 폐지안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즉 경찰이 수사 다 했을 때 야 근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 즉 한 번 더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도 그렇고 어떠한 권력은요, 한 곳에 집중이 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이 집중돼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 부패됐고 뭐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뭐 그런 집단으로 된 게 이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중앙정보부 이런 시절들이 있을 때는요, 검찰이 오히려 굉장히 정의로운 역할을 했었다고요. 즉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균형과 견제를 살리는 게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찰 폐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검찰을 대신해서 경찰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하고 다 하는 거죠. 공소청 너네는 그냥 기소 안만 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사한 거에 건드리지는 못해. 자, 경찰이 이걸 과연, 제가 경찰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찰이 과연 이걸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경찰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저기 뭐 위생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거 다 특사경이거든요. 어떠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단속의 권한, 경찰의 권한을 줘가지고 하는 이 특사경 분들은요, 사실상 수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특사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특사경 대표들이 검찰에서 그래도 수사 지휘를 좀 해줘라. 우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니들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요청까지 하는 상황인데도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은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언론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또다시 후퇴해서 일부 정말 강경한 목소리만 내는, 이게 정말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저 세력들의 편을 들어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대로 해가지고 검찰 폐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이 후과를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니 그 방금 특사경 이야기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 특사경에서 그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 소속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운영 책임자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검찰의 수사권, 수사 지휘가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되면 좋겠다, 오히려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제되니까 오히려 자신들도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특사경도 그 운영 취지가 있을 것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정치권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뜯어다 고쳐놓으면은 실무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지금 좀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잘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보안 수사권까지 강경파의 뜻대로 좀 박탈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설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김어준 방송,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어준 방송에까지 나가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어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주당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나라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항복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이런 거 못 쓸 거라고 보여요. 예, 거부권 쓰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또 취소 거래서부터 해가지고 또 들고 나오겠죠. 예, 그런 세계의 상황을 당연히 예단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런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저 정도의 권력을 준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후회를 해도 본인들이 당해봐야지 않은 상황들이 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강경주의자 몇몇에 의해 가지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바로 도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복되는 이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메시지 전달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필리버스터,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있는 그런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거대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역대급 대패를 당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폭주하는 것을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정당이 지금 해야 되는 노력들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명분 있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가장 정확한 지표가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이 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게 독점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더 강한 의미는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서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공식력 있게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나 투쟁 방식은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어찌됐건 법안은 통과가 되고 또 부작용이나 여진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야당에서는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야당의 협상력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할 시점에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하지 못했죠. 예, 이 부분은 뼈아프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모든 국민들이 그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점 중에 하나는요. 정말 민주당에는 민주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쨌든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수 의견들. 그런 소수 의견들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양성과 소수 의견 존중,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왔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요번 22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요. 아, 정말 저는 그 스티브 레비츠키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것을 민주당을 보고 쓰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까지 소수 의견과 다양성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아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는요, 정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척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소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고 묵살하고 저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 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국회에서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어떤 당이 집권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에게는 야당과의 협상을 할 의지가 없어요. 전혀. 야당의 협상력 부재도 맞지만 민주당의 태도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국회와 정치를 이끌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본인들이 벌써 이제 지방선거는 눈앞에도 없이 지금 다음 당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다음 당권을 가져 이제 당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거기서 이제 선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가 소수를 또 누르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제서야 왜 소수 의견 몫살하냐, 왜 우리 의견 몫살하냐 할 텐데, 이런 걸 다 자기들이 당할 일들을 왜 남들에게 그렇게 해왔는가, 왜 남들의 이 상황을 역지사지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금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의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난번 총선 과정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선거에 패배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그 패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밝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에 가까운 지지자의 표를 받아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표가 이탈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일들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전략을 좀 설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가장 지금 효과적인 대여투쟁, 민주당의 이런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선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총선 패배와 같은 그런 패인 분석을 제대로 한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좀 올라올 예정입니다. 내용은 대장동, 대북송금, 서해 피격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건데요. 정작 공소 취소 거래설 논의조차 안 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국정조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공소취소 거래설이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것도 같이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뭐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야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국정조사의 한계점은 뭐냐면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많이 봤는데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국회에서 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조사, 하나는 특검이에요. 자, 어떨 때 국정조사를 가고 어떨 때 특검을 가냐면요, 국정조사는 주로 여론전을 할 때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걸 가지고 조사위원회에서 증인을 갖다 놓고 신문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는 데 쓰여요. 특검은 그거보다는 이제 브리핑도 하긴 하지만 특검은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곳에 많이 쓰이고요. 자, 이게 정말 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나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특검 사안이죠. 특검 사안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근데 이거 특검
갈 수 있는데 못 가잖아요. 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역풍을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역풍 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지금 일부러 이제 특검보다는 한 단계 낮춰가지고 국정조사를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국정조사는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관례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이거 야당 합의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거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어쨌든 여야가 다투더라도 함께 해왔던 이런 과정들을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서 너무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관례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때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평생 자기들만 권력을 가져갈 것 같아요. 화무 11호입니다. 절대 권력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을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의회 정치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또 전례 선례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독단적인 운영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소취소 거래소 관련해서 특검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렇게 입을 닫고 오히려 검찰이 조작을 한 것이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이게 아나무인적 태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당연히 아나무인적 태도이고,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무언가 조작했다라는 말은 조작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게 묻힐까라는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묻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공소 취소 거래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그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의 그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뭔가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사고가 터졌다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민주당 내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투는, 공천권을 가지고 다음번 당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내부 투쟁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 권력 투쟁은 총선을 앞두고 가면 갈수록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번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누가 당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갖고 가느냐라는 공천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조작 기소 거래설은 쉽게 묻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검찰 개혁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좀 없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이 비판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극우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 보면서 정치한다,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 정치를 한다라고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검찰개혁안,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혁신당 의원들 나와가지고 맨날 떠들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기들이 비판했던 내용들이 자기들에게 적용은 안 되는지 한 번쯤 봐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향후 공천을 받을, 민주당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될 법조인들을 빼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조인들 중에 과연 지금 이 검찰개혁안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냥 이런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변호사들이 매일같이 기고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려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은 정치와 상관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정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소리에는 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가는 겁니까? 이거 책임 도대체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김어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부 그 강경파들이,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일부 강경파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어요? 나라의 사법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요.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자기 안을 고수해서, 저는 사실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개혁안도, 정부가 내놨던 검찰개혁안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악이 있고 차악이 있다면 차악을 선택해야죠. 조금이라도 나은 걸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간다는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뜻마저도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는가?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개탄스러워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바라지 않는 방향대로 이번에 좀 이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의결을 안 한다든지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오고 친명계가 들고 일어서서 대통령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넓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쨌든 민주당 내 강경파 방향대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세력에서의 승리라기보다는 결국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대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정부 안대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 그래서 검찰이랑 거래했지. 감옥 안 가려고 검찰이랑 거래했지라는 그 명분에 갇혀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친명계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의원 수는 많지만 여기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겠다라는 명분에서 좀 크게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결을 안 한다든지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